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하락했던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밤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조금은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반등에 대한 상승의 기대감이 더 반영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한번 어떻게 맞췄는지 미국 마감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요. 다우 지수는 1.29%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34,021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22%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4,112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에서도 0.72%의 강세가 관찰이 되면서 13,124선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지수도 이 영향을 받고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도 700명대 위로 나타났습니다. 741명이 신규 확진자로 집계가 됐으니까요. 주말을 앞둔 만큼 조금만 더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는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0.72%의 강세가 관찰이 되는데요. 3,14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0.7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60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에서도 1%에 가까운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420선을 조금 앞두고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490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349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877 종목이 오르고 있고 407 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의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220억 원을 덜어내고 기관 투자자는 1,284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오늘도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3,494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98억 원, 기관은 53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 81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지수와 함께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LG화학과 카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K반도체 성장 전략이 나와주면서 반도체 투톱인투 종목들이 어제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오늘은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1.91%의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또 장중에 8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28%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1만 9천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2.89%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시총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89만 1천 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공시를 했지만 오늘도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의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1.04%의 강세를 보이면서 34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를 해서 디지털 화폐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0.6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3만 1,0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에 모두 74억 달러를 투자해서 현지에서 전용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한미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45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는 SPIL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이재명 관련주가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주자 가장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섰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평시 일리트 지금 11%가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있고요. 양봉을 형성하면서 5,07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펄어비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HLB에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주가는 0.63%의 강세를 보이면서 31,8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니까 관련된 소식인데요. 암 생성과 내성을 억제하는 효능도 뛰어나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지금 네이처의 자매지에 게재됐다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어서 고려시멘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는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보여줬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재고량은 적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봄철은 또 건설 성수기라는 점에서 이 점이 부각이 되면서 고려시멘트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화폐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CT는 지금 2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네트 역시 잘 갑니다. 14%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1,25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지시스까지 살펴보시면 거의 9%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8,800원 선 내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재명 관련주인 동신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건설도 주가를 보시면 지금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54,6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수도 좋은 만큼 의료 정밀 업종은 잘 가고 있습니다. 2.3%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기, 전자와 통신업, 의약품 업종에서도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조업종도 1%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업종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품과 철강 및 금속도 1%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운수창고와 금융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컴퓨터 서비스와 종이 목재 업종에서는 2%가 넘는 강세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와 통신 서비스, 화학 업종도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좋은 만큼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운송업종과 기타 제조업종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음식료, 담배 업종 역시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과 기아, 네이버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HMM, 현대차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제 미국에서도 네. 잘 올라갔고 또 우리 시장도 그 상승 탄력을 받아서인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네. 정말 좀 오랜만인 기분입니다. 최근에 계속 하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네. 그래도 잘 가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슈퍼사이클 회의론에 이제 또 인플레이션 공포가 겹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잖아요. 어떤 영향일까요? 그렇죠. 이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선에서 네.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7만 원대 됐고 오늘도 지금 좀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7만 9,800원 뭐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고 반도체 지수, KRX 반도체 지수가 2.65% 빠지면서 3,605를 기록을 했는데 자, 아무튼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만 전자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7만 전자가 돼가지고 어쨌든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빠졌다가 오늘은 그래도 좀 반도체가 대부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뭐 다시 반도체에 좀 반등이 있지 네.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짚어주세요. 네, 스마트폰 판매가 좀 부진하다는 점, 네. 이 점이 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원가 부담 상승 이런 것들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대만 TSMC 여기 실적 부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회의론을 불을 붙였는데 대만의 이 TSMC가 이제 또 반도체 파운더리 위탁 생산 그쪽에서는 또 이 업계에서 좀 영향력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실적 부진이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사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이 TSMC가 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TSMC가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못해서 실적이 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좀 약간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바로 삼성전자도 같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뭐 물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한쪽이 안 좋으면은 한쪽이 좋다라고 뭐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뭐 순망치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순망치한이 뭐냐면은 그 이가 없으면은 잇몸이 시리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랑 이빨이랑 이 잇몸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사이가 안 좋지만 정작 이가 빠지고 나면은 잇몸이 별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망치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잇몸이 시리는 그런 상황들. 결국은 잇몸도 좋아야 되고 또 잇몸이 안 좋으면 이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잇몸이 막 안 좋으면 이가 흔들리면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해야 되고 그러고 또 임플란트도 못 해요. 잇몸이 안 좋으면 맞아요. 이거 네. 심어야 되는데 그 심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와 잇몸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 자, 그런 겁니다. 결국은 TSMC가 안 좋으면은 삼성전자도 타격을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시장 전체가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완전한 경쟁사로 볼 수만 없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TSMC가 이제 전월 대비 13%가량 줄어들었고 뭐 대만 쪽에서 반도체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지만 물량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요 측면을 또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걸 고려해 봤을 때는 과도한 조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꽤 많이 빠졌죠. 뭐 디램 가격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오름세를 타는데 네. 그에 비해서 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또 1, 4분기 출하량이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또 정상화 과정에 좀 돌입을 했고 중화권 회사 중심으로 재고 조정과 2, 4분기 부품 조달 차질에 대해서 생산 계획 하향 조정도 좀 나타나겠지만 연간 출하량이 10% 늘어나는 등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이 기술주보다는 현재 뭐 산업재 또 소재 금융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평선되면서 삼성전자 좀 안 좋긴 했지만 지금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오늘 삼성전자 반등을 꾀하면서 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좀 오르는 뭐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저희도 짚어드렸는데 식품주들은 좀 오르고 반도체들을 주들은 또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식품주를 좀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최근에 식품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뭐 지수가 좀 3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그쵸. 전혀 체감이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식품주를 항상 좋게 말을 했으니까 네, 식품주들은 지금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식품주는 그러니까 뭐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뭐 식품주도 많잖아요. 뭐 일반 음료수주라던가 아니면 뭐 과자든 라면이든 다 올랐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따라서 다들 올라가는. 오늘도 농심홀딩스 엄청 오르더라고요. 농심홀딩스도 막 올라가는. 오늘도 아까 보니까 5% 넘게 오르던데 야 이거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상황 5% 올랐네요. 농심 뭐 이런 거 신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심홀딩스도 5.5% 오르고 뭐 계속 와 이거 차트 보세요. 차트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것도 제가 신라면 계속해서 농심 그거 업계 1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농심홀딩스.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오늘 봐봐요. 장대양봉 나오면서 지금 이런 식입니다. 거의 다 지금 식품주들은 지금 지수는요 지금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래요. 지수가 거의 이 정도 급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에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봐봐요. 삼성전자 체감 온도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이게 가파르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인데 식품주들은 그냥 계속 올랐어요. 계속. 야, 이 농심홀딩스 봐봐요. 이거 신라면 제가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라 뭐 하이트진로 홀딩스 최근에 좀 약간 조정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거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네. 오르고 뭐 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식품주들이 뭐 다 그래요. 뭐 오리온홀딩스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계속 오르잖아요. 이러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업종별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는 저는 식품주도 다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팔 때가 됐다. 이제는 네, 이제는 좀 많이 왜냐면 올랐으니까요. 네. 많이 오르면 원래 이 주식은 되게 쉬워요. 주식이 저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이게 그냥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주식이 거는. 제일 네. 쉬웠어요. 가장 왜 그러면은 주식은 사실 그게 좀 배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주식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만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사실 여러분들 뭐 만약에 회사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갑자기 변수가 막 생기거든요. 변수가 생기고 뭐 회사 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해도 주변에서 만약에 분위기가 그렇게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해도 만약에 이 사람을 왕따 시킨다 회사 주변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따돌림 당한다 그러면은 나가야죠 본인이 뭐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막 일진들이 괴롭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내재 가치랑은 상관없이 진짜 내재 가치가 좋은 만약에 IQ가 170이에요. IQ가 170인데 일진한테 찍혔어요. 그러면 그 회사 짱한테 찍히면 걔는 그냥 빵 셔틀 되는 거예요. 그냥 IQ 170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IQ가 뭐 170이든 200이든 맨사라도 상관없어요. 네. 미래에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버드 갈 수 있는 사람도 그냥 일진한테 찍히면 그냥 빵 셔틀 되는 겁니다. 빵 사와 그러면 빵 막 사다 주고 막 빵 가져왔어요. 막 이러면서. 드세요. 저기 앵커님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없어요. 주식은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네. 나만 잘. 굉장히 쉬운 거죠. 주식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쌀 때 좀 사가지고 좀 올라가면 팔고 식품주 올라가면 팔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식품주 서서히 팔고 이제 오히려 반도체주를 좀 서서히 매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삼성 SDS 이런 기업들 이제는 슬슬 이제 매집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삼성 SDS 이 친구들이 원래 이제 고평가 성장 주다가 이제 저평가 성장주가 돼버렸어요. 저평가 성장주가 되고 이제 식품주들은 완전 저평가 식품주, 저평가 가치 주다가 이제는 약간 고평가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밸류에이션 측정만 잘하면은 주식은 그냥 계속 돈 벌 수 있거든요. 네. 그냥 화수분처럼 계속 물이 솟아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큰 걱정 말고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만 잘하면은 누구나 IQ 150 안 돼도 상관없어요. IQ 100만 넘으면요, 100 안 돼도 돼요. 한 80만 돼도 70만 돼도 그냥 사자 호랑이보다만 똑똑하면은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게 주식이다. 그래서 상당히 쉬운 게임이고
멘탈 관리만 잘하고 사실 멘탈 관리도 솔직히 별로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요. 어차피 시스템이 이렇게 딱딱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지네. 올라가면 올라가네. 그럼 별로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뉴스도 별로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만 이렇게 쓱 보고 잘하면 계속 돈이 벌리니까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대회 나와서 무조건 수상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뭐 업계의 피아니스트 업계의 뉴스를 꼼꼼히 매일 살펴볼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안 본인 그렇죠. 연습에 더 열중할 것 같은데요. 뭐 피아노 이거 본인만 잘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 피아니스트 업계 뭐 어디 뭐 콩쿨 대회도 뭐 어디서 열렸다더라 다른 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물론 대회 열리면 자기가 참가할 거는 신경 써야겠죠. 당연하죠. 참가해서 이제 뭐 상도 따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뭐 신예가 누구 올라온다더라 뭐 진짜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신예라면은 관심이 있겠지만 별 관심 없을 것 같아요. 뭐 세계적인 뭐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만약에 뭐 골프면 골프 본인만 잘하면 되니까 골프 업계 뭐 동향 이런 거를 뭐 알면 좋겠지만 사실 몰라도 별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본인만 잘하면 금메달 따잖아요, 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식은 물론 정보 매매 하시는 분들은 뉴스나 이런 것들이 빠삭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냥 자신만의 시스템이 갇혀 있고 구조가 짜여 있는 사람들은 사실 뉴스 그냥 안 봐도 돼요. 뉴스 안 보고 그냥 한 달 동안 뉴스 안 보고 신문이나 인터넷 안 켜도 그냥 다 돈이 벌려요, 그냥. 그 경제에 돌아서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던져도 다 10점 만점에 10점 되는. 10점은 안 되죠. 10점은 안 되는데 10점 만점에 7점 이상만 돼도 다 돈이 벌리니까 그 정도만 되면은 여러분 그냥 뭐 화수분 하나 건졌다. 뭐 황금알 낳는 거위 하나 건졌다. 황금알 낳는 거위 걔만 관리 잘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위들의 업계 동향 필요 없어요. 황금알 낳는 거위 하나만 잘 키우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주식 편하게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최근에 잘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수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깊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면 될지 저희가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인데요. 셀트리온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전문가님? 네, 셀트리온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굉장히 또 좋게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자, 1사분기 매출이 4,57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매출 2조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고무적인 상황이고 레키로나주의 이 글로벌 진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당하고 매출이 4,570억, 영업이익 2,077억 이렇게 나가지고 매출 같은 경우는 22%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72% 올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역시 45%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45%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 GDP가 경기 좋을 때도 한 3% 4% 올라가는데 만약에 지금은 막 마이너스 되고 그러잖아요. GDP가. 근데 만약에 좋을 때도 한 3% 4%였거든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그 국가 GDP 성장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한 회사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고성장주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성장주가 되게 이 업계에 많은데 우리나라에 많은데 모든 성장주가 요즘 안 좋죠, 주가가. 주가가 요즘 안 좋아요, 다들. 근데 성장주 그래도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가치주를 좀 매도를 하고, 지금은 가치주를 포트폴리오에서 조금씩 매도하고 비중을 줄이고, 이제는 성장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 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밸류에이션상 약간 고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자, 그 중에서 제일 성장성이 좋은 게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45%는 이건 진짜 대단한 게 지금 셀트리온은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대형주고 이게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드는데 45%씩 성장하는 기업이 없어요. 진짜로 한번 찾아보세요. 삼성전자도 45% 성장을 못해요. 삼성전자 자체가 또 워낙에 비대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45% 이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대형주들은
대형주 시가총액 10위권, 20위권 안에 드는 친구들, 그런 대기업들, 초대기업들은 거의 다 영업이익률이 3%, 4%대. 마이너스도 있고 심지어. 자, 그리고 좋다고 해도 그 성장주 대열에 끼는 종목들도 10%, 20%대예요. 영업이익률. 근데 이거 지금 45%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고성장주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장주 1위 기업이 성장주 중에 1위 기업은 무조건 셀트리온이다. 저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데이터상으로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주력인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등이 네. 굉장히 미국, 유럽, 뭐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 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공급도 확대되면서 유럽 쪽에다가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요. 좀 보겠습니다. 램시마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유럽 시장에서 53%를 기록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53%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투룩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36%, 그리고 허주마는 4분기 유럽 시장에서 15%의 바로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합니다. 엄청납니다, 다들. 굉장히 허주마 뭐 일본도 거의 장악을 했고, 그렇죠. 또 유럽도 15% 돼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뭐 EMA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뭐 트룩시마 이제 미국 시장에 또 진출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네. 2019년에 미국 시장에 처음 출시했던 트룩시마가 올해 1, 4분기 기준으로 2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는데요. 거의 4분의 1 이상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합니다. 또 허주마 같은 경우 아까 뭐 일본과 유럽에 활약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본격 출시를 해가지고 허주마가 이제 유방암과 위암 치료제 이걸로 좀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 시장으로 엄청난 또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또 확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레키로나주 엄청나죠. 레키로나주가 또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여러 가지로 레키로나주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아니죠. 레키로나주는 치료제고 또 레키노아주와 함께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이런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확대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 뭐 파키스탄 쪽으로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글로벌 판매에 개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파키스탄에 더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런 주요 범아랍권 국가의 레키로나주의 허가를 계속해서 신청하는 등 굉장한 글로벌 허가 절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유럽이나 뭐 선진국들이죠. 일본, 미국 이런 쪽에 뭐 트루시마라던가 램시마 아니면은 뭐 유플라이마, 뭐 허주마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요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사실 아직 선진국에는 판매를 못했죠. 지금 그렇죠. 파키스탄에 먼저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레키로나주는 선진국 공략이 아니라 그냥 좀 약간 개발도상국들 이제 좀 올라오는 성장성 있는 약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오는 이 기업들이 아니라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이런 쪽에 중동 쪽으로 좀 진출을 합니다. 중동도 원래서 잘 살죠. 석유 많으니까 우리보다 또 나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좀 열심히 해야 또 돈 벌고 그냥 석유 팔아가지고 요즘 석유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또 중동이 다시 부유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한때 이제 중동이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니까 부유국가였다가 석유가 막 그때 막 선물지수 마이너스 막 되면서 야 이제 중동 다 망했네. 그러니까 그런 중동 다 망했네 이러다가 쟤네는 역시 이제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지네 있는 그냥 금수저다 보니까 다이아 수저 지네 땅에 있는 것들 팔아먹어서 잘 되는데 망했네 이러다가 다시 또 금수저가 됐어요. 금수저 됐다가 흑수저 됐다가 다시 금수저.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 중동 쪽으로 또 레키노아주 팔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팔면은 또 잘 팔릴 것 같아요. 또 워낙에 부유 국가들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또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과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등 13개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 3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주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실적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 만큼 레키로나주의 실적이 반영될 다음 분기의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렇죠. 뭐 2분기 되면은 레키노아주가 반영돼서 더 좋아지겠죠. 뭐 일단은 뭐 신영증권 이명선 연구원에 따르면은 2분기 매출은 6천억 원 가량, 6천억 원 가량 셀트리온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도 2분기에 3,121억 원 가량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합니다. 왜냐면 1분기가 4,570억이었기 때문에 매출이 2분기에 6천억 해가지고 뭐 굉장히 또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2천억 원대에서 3천억까지, 영업이익은 뭐 거의 50%가 성장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레키로나주가 또 하나의 셀트리온의 한 획을 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특히 또 지금 인도가 엄청나게 또 그거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감염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매일 막 30만 명씩 감염되고 있는데, 인도 시장을 또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도가 또 약간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도 지금 뭐 뚫고 있는데, 인도를 또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또 엄청난 수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인도까지 뚫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매출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한번 셀트리온 이런 코로나 관련, 레키로나 관련 주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와 또 레키로나주 관련해서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니까요. 한번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보노보노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기 17만 5천 원에 4%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말부터 보유하고 있었는데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계속 가져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기는 16만 2천 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16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MLCC로 최대 실적 전망. MLCC로 최대 실적 전망. 네. 네, MLCC 그러면요, 이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쌀이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진짜로 쌀처럼 되게 작아요. 쌀 토막처럼 작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 가치 있는 반도체 이쪽이 아닌가. 이 MLCC가 뭐냐면은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또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이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IT 주요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거를 좀 잘 팔아가지고 삼성전기의 매출이 9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업이익이 또 좋아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대를 회복하면서 상당히 또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지금 뭐 TV나 노트북, PC, 게임기 등등의 MLCC가 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또 가전 제품들 이런 것들의 MLCC 판매량이 또 삼성전기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주행 전기차 쪽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삼성전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22만 3천 원에서 이거 뭐 15만 원대까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예, 네. 15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이거 지금은 이제 이분은 지금 17만 5천 원에 사셨지만 네. 지금 안 사신 분들은 매수하셔도 괜찮은 가격 같아요. 저는 오. 이게 굉장히 쌉니다. 지금 15만 원대까지. 그리고 이게 원래 삼성전기 그러면 되게 약간 고평가주라는 기분이 있었거든요. 느낌이. 네네. 근데 이거 저평가주가 됐어요. 지금 이 보시면요, PBR 2가 잠깐 무너졌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PBR 2가 무너지고 1대로 무너지고, PER도 20이었는데 이 19 막 이렇게 돼가지고 PBR 1, 뭐 PBR 1대 PER 19 되면 굉장히 싼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많이 갖고 있고, 외국인 32%, 야 3분의 1을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삼성생명은 뭐 별로 없긴 하고, 국민연금도 뭐 9% 갖고 있고, 자사주 많고 하니까
이거도 성장주예요, 성장주. 보시면요, 지금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매출액이 6조 8천억 원에서 9조 1천억 원까지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뭐 3천억에서 1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야, 대단합니다. 순이익도 1,700억에서 9,500억까지. 이거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부채는 또 별로 없어요. 부채는 56%에서 굉장히 작고 또 유보율이 1,300%로 굉장한 좋은 그 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이다. 이거는 지금 좀 매수해 볼 만하다. 지금 매수해 볼 만한 도전해 볼 만한 기업이고 뭐 지금 뭐 질문을 하셨던 분은 17만 5천 원에 사셨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이거는 손절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손절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지금 17만 5천 원이잖아요. 네.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17만 5천 원에서 한 10% 빠지면은 대략 17,000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5만 원대 되면은 15만 8천 원, 15만 7천 원 이렇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세요.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 지금 비중 4%밖에 없으시니까 15만 5천 원 정도 되면은 15만 5천 원, 15만 7천 원 되시면 그때 비중을 그냥 더블업 베팅 하시면 됩니다. 더블업으로. 4%니까 4% 더 추가 매수하면은 8% 되잖아요. 8% 되시고 거기서 만약 더 떨어졌다 그러면은 한 13만 원대, 12만 원대에서 8%더 사는 거죠. 한 16%까지 맞춰서 나중에 한 12만 원, 11만 원까지 떨어져도 그냥 계속 사면 됩니다. 그냥 한 비중 한 20%까지 상한선 두시고 계속 사다가 언젠가 반등치고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삼성전기가 그냥 망하고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계속 성장성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렇게 접근하시면서 전략 세우면은 충분히 문제 없이 이 종목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댓글을 주신 보노보도님께서는 지금의 가격보다도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주가가 더 빠진다는 비중을 조금 늘려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MLCC와 관련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이 굉장히 좀 고배당주다. 네. 고배당주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만 원 선 밑에서 연배당 4% 가까이 되는, 물론 지금 3.7%예요. 3.7%.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는 연배당 4%입니다. 진짜로 우선주 같은 경우 현재 상태에서 굉장합니다. 이거 지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싸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뭐 7만 원 선 돼도 이게 워낙에 작년에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적으로 싼 건 아니지만 진짜 싼 건 아니에요. 어른 적당히 싸죠. 적당히 싸졌는데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고배당주다. 이 고배당주만 찾아다녀도 여러분이 크게 손실 안 나요. 손실 안 나고 계속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래 그 정도 급은 아니었는데 삼성전자는 고배당주가 돼버리는 또 분기 배당 이런 걸 자주 하니까 네. 굉장히 또 믿고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주식이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인 거 맞았었는데 네. 저는 약간 미심쩍은 게 있었어요. 어떤 미심쩍은 게요? 게 뭐냐면은 네. 이제 배당 실시를 많이 안 하니까 배당을 많이 안 주다 보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갔다가 만약에 업황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전기 전자 업종에 그런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의 업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산업 자체가 또 뒤바뀌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삐삐 사용하다가 삐삐 이제 안 쓰잖아요. 그리고 무전기 같이 큰 핸드폰, 뭐 2G폰 이렇게 사용하다가 2G폰 안 쓰고 3G폰으로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걸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2G폰의 강자가 LG였어요. 네. LG 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초콜릿 폰, 뭐 아이스크림 폰 이런 거 대박 히트를 쳤습니다. 네. 근데 LG가 그때는 삼성전자랑 비등비등했어요. 비등비등 아이스크림 폰, 뭐 초콜릿 폰 해가지고 그때 막
김태희 씨 막 나오고 네. CF 나오고 막 CF 퀸으로 등가 그런 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막 소녀시대 나오고 그러다가 3G 폰, 4G 폰 넘어서면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서면서 LG가 약간 내리막길 탔거든요. 네. 자, 그런 산업적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지금 만약에 스마트폰이 뭔가 계속해서 뭔가 바뀌어 나간다, 업황이. 그 지금은 제가 좀 약간 우려하는 건 그런 거죠. 스마트폰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최근에 보니까 막 섬유에다가 뭐 이렇게 전자칩을 달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내가 옷을 입으면 여기 전자칩을 달면은 굳이 스마트폰을 손에 갖고 다닐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 물론 보는 맛이 있지만 여기 만약에 그냥 뭐 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섬유에다가 이게 개발됐어요 이미.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컴퓨터처럼 화면 모니터가 뜹니다 이렇게. 저 그거 봤어요. 영상을 봤어요. 오. 저는 이것도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섬유 옷에다가 하면은 이게 클릭하면은 화면이 바뀌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우와. 실제로 네. 그 과학 학술지에 등록이 됐어요 최근에. 최근에 4월인가 3월인가 등록된 건데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시면은 야 그럼 이게 지금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계속 개발이 돼가지고 삼성전자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삼성전자도 역시 도태될 수 있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 배당을 4%나 주니까 네. 이거는 배당만 믿고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배당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왜냐하면 SOE 같은 경우가 예전에 고배당 막 6% 7% 주다가 갑자기 업황 안 좋아지니까 막 배당 0.1% 주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문 사례고 드문 사례고 그냥 SOL이 진짜 그 뒤통수를 크게 때린 거죠. 크게 친 거죠. 근데 그런 경우 빼고는 진짜 한 1%, 2%의 사례 빼고는 거의 배신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뭐 이런 반도체 쪽으로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파일을 점점 늘려나가는 경우고 어쨌든 다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이든 반도체든 디램이든 다 여러 가지가 뒤따라 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또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점점 이제 외형적인 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경영 전략 자체가 또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부채도 별로 없고 만약에 공격적이면은 막 빚 끌어 써가지고 더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부채도 거의 없어요. 부채도 보면 거의 뭐 차입금도 별로 없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유보금도 많고 해가지고 돈도 많고 해서 만약에 뭐 제 생각 그래요. 만약에 아까처럼 스마트폰이 약간 말아먹었다. 약간 갤럭시 뭐 새로 나왔는데 약간 호응이 안 졌어요. 그래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왜냐면 유보금이 너무 많아서 업종 변경을 해도 상관없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핸드폰 진짜 안 팔아도 상관없는 안 팔아도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 그 정도가 돼버렸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시면요. 지금 이제 96,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8만 원 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배당 매력이 정말 돋보입니다. 지금. 물론 이동평균선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완전 역배열이 돼버렸습니다. 역배열. 그래가지고 모든 추세 사안에서 하방으로 지금 최후의 보루였던 120일 이동평균선 역시 하방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와버렸죠. 네. 데드크로스가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오히려 좋아 마인드로 가면은 바로 이런 역배열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다 보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고배당주로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좀 식품주라던가 내수 관련주들을 좀 비중을 약간씩 줄이면서 오히려 이 반도체라든가 성장주들 중심으로 약간씩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파일을 좀 늘려 나간다 한다면은 지금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그 전략은 먹힌다라는 전략, 삼성전자가 그 하나의 성장주의 핵심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4%에 달한 고배당주로서 앞으로 올라갈 여력이 보이니까요. 한번 저희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큰 상황인데요.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후까지도 이 기세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